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주한 미국 대사직을 사임한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미국 싱크탱크 토론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국방장관의 일본 한국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중시라고 평가했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자신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 참석해 국무,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줬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과 중국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The visits to Japan and Korea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Defense comports with the President's new interim national security guidance and the importance that he places on alliances. 또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양국 정부 모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시점이 아니라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며 올해 내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한 연합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유산을 만들고 싶어 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며 제재 완화는 협상 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협상의 결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is is not the time to relax sanctions. And I believe that we should not offer sanctions relief as an inducement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For sure, sanctions relief could be an outcome of negotiations. 행사에 참석한 빅터차 CSIS 한국 석좌는 두 장관의 아시아 순방으로 미한 관계가 좋은 출발을 했지만 긴장 요인도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한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re clearly are some tension points, I think, over how they both talked about North Korea and how they talked about China. This whole question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versu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think all of us here prefer the latter, while the Moon government prefers the former. 그러면서 향후 바이든 정부의 정책 검토가 끝나고 대북 정책이 발표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시간에 쫓기는 한국 정부가 조바심을 낸다면 미한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 연구원 역시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미테리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과 긴장 고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공개 처형과 납치, 정보 유입 차단 등 가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인권 보고서에서는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 압박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2020 북한 인권 보고서입니다. VOA가 확보한 이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그동안 지적돼 왔던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특히 강제 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비독립적인 사법부, 사생활 간섭, 강제 노동 등 23개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은 정권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1949년 김씨 일가가 이끌어온 독재 국가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항으로 북한 정권이나 요원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수사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2020 한국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는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활동을 제한받은 사실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한국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탈북민 주도의 비정부기구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셈에 대한 설립 취소 사실을 보고서에 담았고
북한 인권 관련 단체 25곳이 통일부에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도 지적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인권 보고서와 관련된 BOA의 질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ut I will say more broadly speaking, as a global policy, we advocat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n it comes to, with regards to the DPRK, we continue to campaign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the DPRK. 이번 북한 인권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 부분이 추가된 것 외에 전년도인 2019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권 전문가는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가 고발되는 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We have seen North Korean human rights being sacrificed for the sake of negotiating nukes and missiles. We also have to acknowledge that the State Department has never been deterred from this mission. The State Department has always very thoroughly researched, documented, and published this report on DPRK human rights every year.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독재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또 한국 정부 입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현해야 한다고 랜달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사임한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19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대북 정책을 제안하면서 너무 빠른 외교적 진입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다뤄야 하지만 이를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도 청문회에 출석해 전략적 인내와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미국 정책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실험 중단과 무기고 제한 약속을 받는 보다 중간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 해상자위대 최신 이지스 구축함이 19일 취역해 사세보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9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의 인도식 영상과 함께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구로함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3년 확정한 방위 계획에 따라 북한과 중국 등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8척의 이지스함 체계 중 하나로 조기 경보기와 순항 미사일, 적 전투기 위치 정보 실시간 공유 등 공동 교전 능력 시스템을 갖췄으며 특히 미국과 공동 개발한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 발사 능력도 보유하는 등 최신 이지스함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날 인도식을 주재한 기시노부오 방위상은 북한과 중국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실전 배치를 위해 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까지 평양에 남아있던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외국인 직원들이 북한을 모두 떠났다고 유엔이 확인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에 상주하던 세계 식량 계획 외국인 직원들이 모두 철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 질문에 해당 직원들은 체류 기간이 1년이 넘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귀국했으며 이들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폐쇄가 해제되는 대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엄격한 북한의 방역 조치가 북한 내 인도주의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유엔의 운영 능력 감소와 필수 인도주의 물품의 부족, 인도주의 프로그램 전달 지연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또 유엔은 코백스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 캠페인을 통해 유엔이 지원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WFP 직원들이 해외에서 원격으로 계속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